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이제 2023년에 1월도 하순으로 이제 달려가고 세월의 이 무상함이 차츰차츰 더 느껴지는 2023년에 1월을 마치고 또 2월을 맞이해서 흘러가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와 전교조 또 여러 사회 시민단체들이 북한의 지하망과 연계되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그런 역적 모반지를 해책했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간첩들을 잡기까지 그 간첩들의 통신, 연락,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진두지휘했던 아주 유능한 우리 요원이 있었는데, 물론 저한테는 그 회사 후배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유능한 요원이 이번에도 소위 말하는 내부 승진이라 그럽니까? 보직 임용이라 그럽니까? 거기서 탈락을 해서 불갑을 옷을 벗고 제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그 능력 있는 그 에이스급 요원 하나를 양성하려면요, 우선적으로 부모님께서 출산 이후에 잘 양육해 주셨겠죠.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아주 그 높은 수준의 인격을 연마하는 그러한 인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 1차적인 가정에서의 양성 과정이었다. 그러면 우리 국가안전기획부에 그런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서 전문 분야, 특히나 수사 공작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선배들로부터의 그 노련한 그 전문 축적된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차츰차츰 위대한 장인, 이 마스터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 요원은 이미 어느 일정 수준의 경지를 넘어선 아주 유능하고 문무를 겸비했다고 할 정도로 이 선진 과학 기술 문명에도 매우 능수능란하고 아주 조직화된 인재 중에 인재, 에이스 공작관이었습니다. 또 에이스 수사관이었습니다. 사례로 볼 때 청주에서 발생했던 F-35 스텔스 전폭기를 수입하지 못하게 북의 사주를 받고 간첩망들이 준동을 했었죠. 그 또한 그 요원의 작품이었고, 이번에 창원이나 뭐 전주나 또 제주도나 이런 곳곳에서 발생했던 그 모든 곳의 핵심 사항, 그 요체를 꿰고 거기에 대해서 그물을 깔고 검거할 수 있게끔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요원인데, 이렇게 능력 있고 훌륭한 요원을 왜 내보내야만 됐을까요? 이게요,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가 소멸되는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과거에도 우리가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안기부를 거쳐서 국정원 올 때까지 대통령께 보고하는 보고서의 수효가 30이라고 하면 그 중에 대략 한 22에서 25 정도는 국내 상황이고 나머지 5개 정도가 해외 및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부서에서 국내 정보가 매우 중요에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못된 망아지들, 변형된 괴물 프랑켄슈타인들이 양성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부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권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이 출세하고 입신양명을 할 수 있을까에 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앞에서는 국가와 민족,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이런 게 뒷전이 되어버리고 오직 대통령께 충성을 해서 대통령에게 이쁨을 받고, 그래서
그의 예쁜 충견이 돼서 더 높은 자리에 가고 국장을 하고 차장을 하고 이후엔 대사도 나가고 국영기업체 사장 고문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했던 현장 요원들은요, 그런 것에 익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혀가 발달이 돼 있고 입술이 발달된 그런 간신배 무리들이요, 그저 본인이 아래 직급에 있을 때 위에 놈한테 대해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또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네 맞습니다 하고 아주 그냥 순종하고 또 미소를 지어가면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대개가 다 국장까지 올라갔던 게 많은 사례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부서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핍박받고 쓰러져 가다가 다시금 이제 회생했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 이게 수사국이 구간에 공작국이 구간에 이런 에이스들이 있어요. 진짜 능력도 출중하고 그 분야에서도 정말 그 범상치 않은 그런 그 능력과 역량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요원들이 점점 커가지고 주요 지휘 라인의 간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짓말을 살아온 가짜 이런 그 소위 포장돼 있는 이런 그 찌끄레기 같은 이런 쓰레기 부류의 인간들이 올라갈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훌륭한 요원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끌어내려서 소위 말해서 승진이라는 걸 못하게 막아버리고 너 옛날에 뭐 특진한 적도 있잖아. 그럼 그만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능력 발휘를 하고 국가와 조직 발전에 기여한 자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중간에 다 잘려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 기수에서 가장 일을 잘하고 가장 유능한 인재였다고 그러는데 이런 유능한 우수한 요원을 더 발탁하고 중용해서 이런 간첩 잡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게 될 텐데 지금 그렇게 훌륭한 핵심 골간세포가 빠져나갔으니 나머지 흑사리 쭉쟁이 같은 것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일 못합니다. 그리고 될 수도 없어요. 그럼 이제 만들어진 거 가지고 내가 한 작품이라고 자랑하겠죠.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 하나 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제가 북한에서 제일 우수한 정보 공작 요원들은요, 35호시라 그럽니다. 과거에는 그 대외정보조사부라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 35호실의 요원이 이 우리나라의 김영삼 정권 시절에 북한에 쌀 퍼다 준다고 그 꼴값을 떨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코트라와 함께 북한에 쌀을 실어다 주는 그 일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 몇 차례 잠입했던 거를 제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후에 그자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관련된 인물들을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고 설득을 해서 그자가 지금 어디에 가서 있는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모 지역에 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처갓집이 어떤 거였고 원래 출생지가 북의 함경도 지역이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중국인으로 탈색해서 중국 여권을 갖고 다니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때는 저 혼자서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재미교포 사업가 모 씨를 꼬시고 그 재미교포 사업가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고향인 분이었는데 북에 있는 그 친인척을 찾아주겠다는 명분하에 그분의 돈을 갈취해 가고 있는 아주 꿀을 빨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자가 그 재미사업교포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물샐 틈 없는 조사와 조사를 거듭한 끝에 언제쯤 들어올까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숙할 호텔이 그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북쪽 아이들의 경제 수준을 고려했을 때 잠실에 있는 예를 들어서 롯데호텔 혹은 삼성역 옆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이런 데는 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4성급 내지 3성급 호텔을 탐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자의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는 호텔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영화에서 보는 장면 같은 장면들을 저는 우리 동료들과 함께 그 북한의 공작 요원에 대한 동향을 한국에 머무는 내내 24시간 밀착 감시해서 다 체증을 했죠. 집에도 갈 수도 없었고 거의 그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사무실에 우리 전 요원들은 거의 미친놈처럼 밤을 새우고 또 현장에 또 대기하고 미행하고 감시하고 하면서 그의 동향을 파악했어요. 훗날 이자는 다시금 북경으로 또 나와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한국에 있을 때 나가기 전에 잡아서 저는 자백을 받고 요용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휘부 라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저보고 다시 한번 물어요. 그 사람이 북한 사람 아니고 중국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냐? 외교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랬죠. 내가 내 직을 걸고 보장하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인이 아니고 중국인이라면 내가 일을 잘못하니까 내가 책임지고 옷 벗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요. 그조차도 겁이 나서 책임질 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자, 눈앞에 있는 도적놈을 또 뻔히 눈을 뜨고 가서 덮쳐서 때려잡으면 되는데 그걸 잡지 못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다고 공작관이 포기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더 추적을 하게 됐죠. 마침내 제가 중국 지역에서 다시 그자와 만나게 됩니다. 목적은 내가 다른 신분 가장을 대고 그 친구에게 북에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사진에는 찾으려는 사람과 함께 찍었던 그 공작 요원이 같이 찍었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그 북한의 공작 요원은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면서 그 호텔 러비에서 저한테 컵실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욕지거리라면서 덤벼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제가 점잖게 타일렀어요. 야 동무, 내가 너한테 지금 생명보험서 이 보증 증서를 갖고 왔는데 너네 그따위로 까불면 되겠어. 눈 까라 이 새끼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면서 이제 주먹 싸움 내지는 칼을 빼기 직전까지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자는요, 당시에 중국에 나와 있던 우리 교포 사회에도 교묘하게 침투를 했어요. 산악회의 회원 명목으로 들어가서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만났던 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분을 유지해 가면서 공작 거점 기반을 확충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신분이 탄로가 났으면 이제 그만 멈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북쪽에 두고 온 가족이라는 그 인질, 볼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그 일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다른 명분 구실을 또 만들어서 국내로 잠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저는 다른 하도 원세훈 원장 시절에 기도 안 막히는 유사 실미도 혹은 제2의 실미도 같은 일을 획책을 하길래 거기에 교육훈련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 있다가 제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고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회사를 나오고 나서 일반 다른 또 회사에 자리가 생겨서 이제 그쪽에서 또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사국에서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북한 사람 맞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네들 말이야, 내가 이 환경되는 여러 가지 내가 수집했던 자료를 두고 온 곳은 내가 같이 있던 동료들 가운데 수사국 출신 후배들한테 일부러 넘겨줬다. 그 얘기는 내가 잡으라고 준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간 허비하지 말고 가서 때려잡아라. 그리고 나서도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진짜 현장 검거하는데.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잡긴 잡았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북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자들은 만약에 잡으면 뭐 독극물 앰플을 깨물고 죽고 아니면 뭐 자결한다 그러는데요. 천만에 우리 그 포박하는 우리 그 수사국 우리 후배들도요. 그 꽤나 무술하고 또 힘쓰고 또 웬만한 조직폭력배 정도는 몇 놈은 그냥 혼자서 다 해칠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과 실력이 되는 요원들이거든요. 우리 대공수사국의 수사관들이 기본 자질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로부터 확신을 받고 갔던 후배가 그걸 현장에서 잡았죠. 잡아서 제가 그랬어요. 중국인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중국말 떠들면 날 불러라. 내가 대신해서 신문을 해줄게. 그런데 웬걸요. 덮쳐가지고 잡으니까요. 첫마디가 이실직고 하더랍니다. 죄송합니다. 북에서 왔습니다. 간단하게 끝났죠. 그리고 들어가서 그 이유는 그제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간첩을 잡았을 때 최소한도 그 간첩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그거를 파헤쳤던 저한테 뭐 커피 한 잔 없어도 선배님 고맙습니다 내지는 최동지 고마워요 라고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얘네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아마 논공행상 펼쳐갖고 훈장 받고 상금 받고 그러고 끝낸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갖고 있었던 우리 대공수사국의 맹점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고구마를 캘 때 밭채로 다 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구마를 캐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간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점조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그럼 그거 하나 싹둑 잘라가지고 간첩 잡았다 하면 그게 되겠어요? 우리 성어로 있죠. 알미오 조장이라고. 그 싹이 난 걸 억지로 잡아 당겨가지고 키를 키워낸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자, 제가 이게 뭐 저의 그 지난달에 한 일화도 좀 말씀드리는 거는요. 대공수사국 요원들, 그 다음에 국정원의 현재 지휘부라는데 잘 들으십시오. 인재 하나를 양성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만드는 데는요. 최소한도 회사 안에서만도 20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그 전에 훌륭하신 부모님의 훈육과 양육이 밑바탕이 되어 있지만 조직 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훈련을 받고 현장 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탁월한 요원 하나가 되기까지는요, 최소 20년 걸려요. 근데 이번에 강제로 옷을 벗고 나왔다는 그 친구도요, 보니까 한 28, 9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에이스급들을 왜 쫓아낼까요? 왜? 이게 좀 덜 떨어진 놈들이 아직도 그 안에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지금 우리 후배들 가운데 야, 이 도대체 바뀌질 않는다. 그나물의 그 밥이다. 문재인 때 붙어먹던 새끼들 그대로 지금 붙어먹고 거머리, 플라나리아처럼 거기서 피 빨고 있는데 결국에 일할 수 있는 놈들을 인정받지 못한다. 거기다가 이런 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얄미운 방법인데 우리 단풍이라 그래요. 메이플이란 거는 메이플 시럽같이 맛있는 그 수액도 주지만 그 단풍잎이 빨갛게 물이 들잖아요. 그럼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죠. 그런데 이 보직을 이렇게 단풍으로 앉혀놓잖아요. 현재 이제 파란 색깔의 이파리예요. 일을 잘하고 뭐 업적이 있고 성취도가 있어야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자리에 보임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단풍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부당한 짓을 하거나 바르지 못한 판단하더라도요. 밑에서 뭐라냐. 네 맞습니다 국장님. 네 원장님 맞아요.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도로 망하는 거죠. 도로 이제 원세훈이 때처럼 이제 완전히 파멸의 길로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네. 이게 바로 보수다, 우익이라는 자들 중에 이 기회주의적인 인간들이 아직도 대부분이다 보니까 일을 하기보다는 개인의 명예, 개인의 입신양명, 개인의 출세에 눈이 어두워져서 정령 있어야 될 에이스 요원은 쫓아내고 그 자리를 뺏는 거예요. 왜? 그 자식이 점점 크게 되면 내 머리를 타고 넘게 되는데 그 꼴은 또 못 봐주겠다는 거지. 그러면
능력도 없는 게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런 거요, 빨리 뜯어 고쳐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의 원장, 차장이 있는 사람들, 이런 그 구체적인 그 야전 필드에서 벌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특히나 국내 부서 아이들이 감찰실이나 감사관실 마피아를 갖다 등에 업고 또 그 짓을 한다면요. 이명박 정권 때 원세훈 원장이라고 하는 그 군대도 안 가본 그 서울시 수도 업무하던 자가 와서 이 회사를 말아먹었어요. 그때는 또 기주실장 온 사람은 그 모 사기업에서 무슨 회장인가 사장인가 했던 사람인데 MB 테니스 그 파트너였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와가지고 국가의 중추 신경세포 조직을 완전히 망쳐놓고 또 MB 정권 원세훈 원장 시절에는요. 억울하게 자살하고 사고로 죽었던 직원들이 좀 한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또 가잖아요. 자살할 직원들 또 나오고 또 억울하게 처분받고 강등대가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그 분에 못 이겨서 화병 얻어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뭘 해야 되냐고. 내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직원들이 요원들이 들어올 때는 호랑이의 모습을 띠고 들어왔는데 나중엔 이것들이 다 고양이로 전락을 해요. 좀 더 20년 넘어가잖아요. 종이 고양이가 돼요. 야옹이라는 야옹야옹 소리도 못 내는 종이 고양이가 된다고. 호랑이는 고사하고. 자, 그러면 새로 오신 원장 차장들께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이 왜 이 정보부에 국정원의 보고서를 안 받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윤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왜? 본인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거치면서 얼마나 국정원의 간부라는 자들이 와가지고 앞다르고 뒤다르는 얘기하고 비겁하고 배신하고 대통령을 갖다 고자질하는 그런 자들을 봤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검사 생활 쭉 해오면서 그걸 봤잖아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검사다, 판사다 그러면 그 기본 체면을 지켜야 이런 게 있어야 되듯이 우리 정보부의 정보관, 공작관들도요. 고시를 안 붙었다 하더라도 그런 그 자긍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불기 전에 그냥 먼저 들어 누워. 묻기도 전에 가가지고 예예거리면서 내시짓을 하고. 그래서 그 내시짓 잘했던 우리 조직 출신의 사람들을 둘이나 원장으로 앉혀봤잖아요. 하나가 김만복이요. 둘이 성은 아니에요. 하나는 기본과정 출신 서울법대. 하나는 정규과정 출신 서울사대 국민윤리교육과. 이런 자들을 고시지에 아첨 잘해서 앉혀놨더니 한 짓이 뭐 있어요. 조직을 망가뜨렸죠. 국력을 약화시켰죠. 대북 정보전에서 수세에 밀리게끔 뒤처지게 만들었죠. 서훈이 같은 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우리나라 정보사령부의 최고의 에이스, 정대령 사건만 보더라도, 문재인이가 북의 간첩이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 상황 속에서 국군 기무사령부를 갖다가 없었어요. 안보지원사령부인가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절대로 외곽에 드러나서는 안 될 정보사령부를 갖다가 파헤쳐서 말이지 공개하고, 거기에 가장 에이스를 갖다가 간첩으로 몰아서 구속 수감시키려다가 검찰에서 이거는 간첩죄가 안 됩니다. 철회를 해버렸어요. 간첩에 대한 죄를. 검찰에서 불허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나왔던 그 문건 달랑 하나 가지고 군사기밀 유출죄라 그러면서 적과 내통하고 향을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덮어쓰기를 하는데, 야, 도대체 국정원에 그 수사했던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란 말인가? 당시 서훈의 지시를 받고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기다려라. 그대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마, 앞으로. 국정원, 지금 원장 차장님들, 또 각국의 국실장님들, 정신 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간첩 수사가 지지부진, 지금 진도 안 나가는 거,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지만 최소한도 그대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오늘 이 정도 합니다. 정신도 똑바로 차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자세가 안 돼 있다라면 사표 쓰고 다들 집에 가기 바래요. 응? 신영복이 글자 차이로 말이야. 원우석을 새겨놓고 조직과 국가를 비웃고 경멸하는데도 단 한 명도 사표를 쓰지 못했던 바로 그 기관이 국가정보원 아니란 말이야. 무슨 체면을 가지고 무슨 얼굴을 들고 아직도 거기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밥을 받아먹고 빌어먹고 있단 말이냐고. 오늘 제가 이 녹화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좀 혈압이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국민들께서도 곰곰이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